반갑습니다. 캐드 강사 매운탕입니다. 자, 오늘은 모델링 툴바의 여러가지 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뭐 명령어 위주인 좀 약간은 그 원초적인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이면서도 원초적인 방법을 했다고 보면은 우리 캐드에서 지원을 하는 모델링 툴바가 있습니다. 그 모델링 툴바에서 나와 있는 그 툴들을 이용한 다양한 모델링을 한번 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모델링 툴바를 바깥으로 빼내셔야 되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저는 모델링 툴바를 이렇게 빼냈는데요. 툴바 빼내는 방법은 기존에 설명한 것과 똑같이 이런 모델링 툴바가 없다고 해도 아무런 툴바, 뭐 이런 그림이 있는 아이콘에다가 아무데나 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면은 툴바의 제목들이 이렇게 뜨는 거는 알고 있을 겁니다. 여기서 중간쯤에 위치한 모델링이라는 놈을 체크를 하는 순간 이렇게 바깥에 모델링과 관련된 툴바가 나올 겁니다. 자, 여기서 아마 첫 번째 요 폴리솔리드는 여러분들이 우리 예전 버전에는 없을 거예요. 이게 아마 2012 버전인가 이후부터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요 같은 경우는 내가 폴리솔리드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단은 여기 툴바들은 전부 다 3D 상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V 포인트로 3D 공간으로 넘어가 있은 상태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 POINT 1,-1,1 엔터로 3D로 일단 넘어오세요. 자, 3D로 넘어온 상태에서 이제 한번 해보면은 첫 번째 폴리솔리드 요놈은 아마 버전이 업되면서 새로 나온 기능인데 예전 버전에서 이게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요 폴리솔리드라는 툴이 있는 분들만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폴리솔리드를 클릭하고 나서요, 내가 이제 원하는 위치에서 한번 클릭을 하고, 자, F8이 켜져 있어야 됩니다. F8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그럼 똑바로 움직이겠죠. 이렇게 클릭 원하는 위치로 계속 클릭을 해서 방향을 맞추고 이렇게 클릭하면은요, 이런 식으로 두께를 가진 이제 폴리솔리드의 형상을 가진, 마지막에 엔터 쳐야 됩니다. 엔터로 마무리하면 이렇게 두께를 가졌죠. 이거 보면 이렇게 두께를 가지고 폭을 가진 놈이 일정 두께로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형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거 바로바로 이런 게 아마 많이 쓰이다 보니까 이런 기능을 만들어 놨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은요, 내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폴리솔리드를 이렇게 폴리솔리드 클릭한 상태에서 시작점을 하나를 찍기 전에 여기 잘 보시면 와이드라는 게 있죠. 와이드는 이게 폭이에요. 이 폭 여기서 여기까지 이 폭, 그쵸? 하이는 뭐겠어요? 하이는 이 높이가 되겠죠. 높이 바닥에서 이 높이. 먼저 하이를 먼저 H 엔터 할게요. 지금 이제 폴리솔리드 버튼을 클릭하자마자 나오는 거예요. 얘가. 자, H 엔터 하면은 하이가 지금 매수로 된 4로 되어 있거든요. 요걸 한 20으로 해볼게요. 두께가 20이 될 거고, 그리고 와이드 하면 될 거, 와이드 W 엔터 하면은 폭은 현재 25, 어떤 분은 뭐 0.25로 되어 있는 분도 있고, 요 놈을 뭐 예를 들어서 5로 해볼까? 5? 저는 5로 바꿔볼게요. 5. 이렇게 이제 하이와 와이드를 먼저 설정한 상태에서 해볼게요. 클릭을 해서 클릭 또는 방향 맞추고 150 엔터, 방향 맞추고 200 엔터,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클릭 마무리할 때는 엔터. 이거 저거 뭐지? 그 건축물에서 그 벽면 만들 때 좀 편하겠죠. 벽면. 좀 저도 번뜩 생각나는 건데, 이거 건축 도면 그리시는 분들 벽면 만들기 참 편하겠네. 이거 폴리솔리드 기억을 하시면 좋겠죠. 일단 요게 이제 기본이고요. 또 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폴리솔리드를 다시 한번 클릭을 하고요. 뭐 하이하고 와이드 이거 두 개는 뭔지 알겠고, 일단 한번 이거 하이하고 와이드는 이제 설정이 이거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한 점을 클릭하겠습니다. 클릭을 했고, 그러나서 이제 방향 맞추고 이제 150 엔터, 150 엔터.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이쪽으로 뭐 200 엔터를 했어. 그러다 여기서 갑자기 난 아치 형상의 원형 형상의 뭔가를 만들고 싶다는 거야. 여기서 이제 이 상태에서 이거 보면은 아크라고 있는 거 보이시죠? 아니면 아크 엔터 한번 해볼까요? 아크 A 엔터. A 엔터 하면은 얘가 이렇게 변해버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원형상으로. 그래서 요 상태에서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지점까지 가서 클릭하면 딱 그 형상에 맞는 원으로 나와버리는 거야.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아크 형상을 그리려면 이렇게 계속해서 연결해서 이렇게 아크 형상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쵸? 연결돼서. 또 원하는 위치까지 가서 클릭. 이런 식으로. 그쵸? 이렇게 원하는 형상까지 가서. 미리 좀 밑선을 그려놓으면 좋겠죠. 이거 만들 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일반 라인으로 이렇게 100 엔터를 하고, 이렇게 100 엔터를 한 다음에 여기서 뭐 한 300 엔터를 할 건데, 이 300 여기에는 아크 형상이 나와야 돼.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 폴리솔리드를 클릭해서 요 선을 클릭하고 여기 요 선, 이어서 요 선, 여기서는 이제 아크를 클릭하는 거죠. A 엔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쭉 가서 여기다 클릭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다가 요런 형상으로 맞습니까?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여러분 2D에서도 아크는 반시계 방향으로 생성되는 거 아시죠? 클릭을 이제 이쪽 왼쪽이 먼저 됐기 때문에 아크의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반대로 그리고 싶다고 하면 클릭을 여기서부터 해서 이쪽으로 왔어야죠. 반대로. 그렇죠? 그 생각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300이 되는 그 끝점에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 형상에 계속해서 이게 돌아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원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클릭하면 이렇게. 근데 지금 얘가 지금 폴리솔리드 막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충돌이 나서 이 형상은 안 만들어지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이렇게. 이게 바로 아크입니다. 이게. 자,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폴리솔리드를 클릭해서 시작을 클릭하고 끝. 그 다음 끝. 그리고 여기서 아크를 원하면은 A 엔터를 하라. A 엔터를 한 다음에 이렇게 원하는 지점까지 가서 클릭하면은 거기에 지름을 갖는 아크 형상이 나온더라. 이렇게 폴리솔리드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거. 다 했으면 엔터로 마무리.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밑바탕선을 그려놓은 상태에서 하면 좀 더 쉽다는 거죠. 그렇죠? 바로바로 하는 것보다 밑바탕선을 그려진 상태에서 하면 좀 쉬워져,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지금 방금 전에 이 밑바탕선을 그려놓은 상태에서 얘를 따라가면서 그렸는데요.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폴리솔리드를 클릭하고 이 선을 따라서 클릭 하는 거 보면은 지금 보시면 밑바탕선이 어디에 위치하냐면 이 가운데에 위치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그린 밑바탕선을 기점으로 양쪽으로 벽 두께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거 예전에 우리가 다중선 멀티라인 그거 2D에서 내가 강의할 때 이거 맞추는 방법이 있다 그랬잖아. 이 선을 가운데 둘래 아니면 오른쪽에 둘래 왼쪽에 둘래. 이 폴리솔리드도 마찬가지거든요. 폴리솔리드를 클릭하면은요, 여기 저스트피라고 있죠. 이거 맞추는 거, 자리 맞춤이죠. 자리 맞춤. J 엔터 해보면은, 자, J 엔터 해보면 이거 봐봐라. 레프트로 맞출래, 센터로 맞출래, 라이트로 맞출래. 근데 지금 현재 기본값이 센터로 되어 있다는 거거든. 만약에 라이트로 하겠다 그러면 R 엔터 해볼게요. R 엔터를 한 상태에서 이 선을 따라서 그려볼게요. 그럼 이렇게 가보세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자, 내가 그려놓은 이 밑바탕선 있잖아. 그 선이 오른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내가 폴리솔리드가, 그러니까 내가 그린 밑바탕선을 기점으로 왼쪽 편으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밑바탕선 자체가 오른쪽에 위치해야 되니까 이렇게 벽면이 이제 가운데가 아니라 이쪽을 치우쳐서, 그렇죠?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 저스트피를 이용해서, 저스트피 자리 맞춤을 이용해서 왼쪽으로 맞출래, 오른쪽으로 맞출래, 또는 센터를 이용해서 가운데 양쪽으로 벽 두께를 생성시키면서 만들래.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이런 게 우리가 폴리솔리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폴리솔리드는 이 정도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박스라는 게 있죠. 박스. 자, 박스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코너 찍으라고 나옵니다. 퍼스트 코너 찍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코너. 그럼 이제 대각선 방향이죠. 대각선 방향으로 한 점 찍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높이가 됩니다. 이렇게 높이.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스타트, 그 다음에는 엔드는 대각선 방향. 이게 이제 사각형 밑바닥에 있는 사각형 크기가 되는 거고, 마지막은 원하는 두께만큼 와서 클릭을 하면 그 두께만큼 큐브가 생기는 거죠. 다시 한번 드릴게요. 박스를 클릭해서 스타트 포인트 클릭하고요. 그래서 골뱅이 100, 100 엔터 하면은 지가 알아서 100에 100 지점을 잡아주는 거고, 위로도 100 엔터 하면은 위로도 100만큼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REC랑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는데, 자, 이 박스를 클릭해서 스타트는 아무데나 잡아도 상관없겠죠. 찍었으면은 정확한 크기를 원하는 거니까 골뱅이 50, 50 엔터 하면은 50에 50짜리 사각형이 생기면서 그 형상을 위로 끄집어 올리는 거잖아. 위로는 뭐 150 엔터 이런 식으로 그런 네 가지 입력한 그 크기만큼의 직류 면체가 나온다는 거죠. 이게 박스입니다. 이 박스를 좀 더 응용해 보면은요, 이제 하나가 더 있는데, 보시면 다시 한번 박스 버튼 클릭해 볼게요. 박스 버튼을 클릭해서 원래는 우리가 이제 스타트 점을 찍고, 그리고 대각선의 엔드 점이 되는 점을 찍어서 거기에 맞는 박스를 끄집어 올려서 만드는 방법이라고 보면은, 이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박스 버튼 클릭해 볼게요. 여기서 이제 스타트 포인트를 찍지 말고 박스 버튼 클릭하자마자 여기 보면은 센터라고 되었고 중간 맞춤이거든요. 이게 C 엔터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센터 점은 이제 요점이 될 거야. 센터를 찍었습니까?
그러면은 한쪽에 끝을 찍어주세요. 이렇게 한쪽에 끝을 찍어. 그리고 한쪽에 또 높이를 선택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양쪽으로 이제 두께가 생성되죠. 이런 식으로 완전 정가운데를 찍은 거죠. 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완전 정가운데를 찍어서 한쪽에 꼭지점을 선택하고 또 다른 한쪽에 높이를 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찍은 점이 완전히 정중앙이 되도록, 내가 처음에 찍었던 센터가 그 객체에 완전 정중앙이 되도록 만드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박스를 클릭해서 C 엔터, 그리고 센터를 찍고 한쪽 끝 모서리를 찍고 한쪽 두께 되는 점을 찍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걸 응용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박스를 클릭하고 한쪽 일단 C 엔터죠. C 엔터를 하고 중심을 찍은 다음에 골뱅이 50,50 엔터를 하면은 지가 50인 지점을 이게 잡겠죠. 이 점을 50에 50점을, 이게 전체가 100이니까. 그리고 방향을 위로 맞춰놓고 200 엔터를 하면은 이렇게 여기서까지 200인 양당 거리는 이제 400이 되겠죠. 얘가 200이니까 양당 거리는 400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 이게 큐브죠. 박스. 자, 이어서 다시 한번 박스 눌러보겠습니다. 박스를 클릭하고요. 한 점을 클릭해서 여기서 보시면 큐브라는 게 있습니다. 큐브라는 건 정육면체죠. 정육면체. 가로 세로가 항상 똑같은 정육면체. 그럼 C 엔터 해볼까요? C 엔터 한 다음에요. F8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100만 하면은요. 한쪽 방향으로 100 엔터 때리잖아. 그럼 어차피 내가 입력한 거는 이렇게 100을 입력했지만 위로도 100이 되는 거야. 왜냐면 정육면체가 돼야 되니까. 그쵸? 그러니까 한쪽 거리만 입력하면은 끝나더라. 한쪽 거리만 입력하면은 모든 게 100이 되니까 큐브 형상이 나온다는 거야. 정육면체. 여기 큐브 형상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면 박스를 클릭해서 스타트 포인트 찍어주고 거기서 C 엔터만 해주면 돼요. C 엔터를 해서 방향 맞추고 100 엔터 하면은 한 변의 모서리 길이가 100짜리인 큐브가 나온다는 거죠. 정육면체.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박스를 좀 알아봤습니다. 자, 그 세 번째는 웨지라고 해갖고, 잠시만 예제를 한번 들어보기 좀 지우고요. 지금 아이콘을 보시면은 딱 요 모양. 우리가 어디서 많이 쓰냐면 이제 보강대 같은 데 많이 쓰죠. 보강대.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내가 먼저 웨지를 누른 다음에 스타트점 한 점을 클릭할게요. 그리고 골뱅이 100, 100 엔터 하면은 밑변이 100, 100짜리 밑변이 나오는 거야. 밑면이 100에 100짜리 면이야. 그리고 이제 마우스를 올려보면 이게 끄집어 올릴 수가 있는데, 방향을 또 위로 맞춰놓고 200 엔터 해볼까요? 이렇게. 그럼 내가 처음에 웨지를 클릭한 다음에 클릭한 게 요 스타트점인 거고, 웨지를 클릭한 다음에 요 스타트점을 클릭한 다음에 골뱅이 100, 100을 했다는 거는 이 밑면의 크기를 정하기 위해서, 밑면의 크기를 정하기 위해서 요 100, 100엔 요 점을 지정한 거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높이, 웨지의 높이를 정한 겁니다. 요걸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웨지를 클릭해서 한 점, 스타트점이죠. 클릭을 하고, 그리고 밑면의 크기를 정하기 위해서 골뱅이 200, 200을 할게요. 이제 밑면이 200에 200짜리인 거예요. 이 밑면이 200에 200짜리 내모으면서 마지막으로 방향을 위로 맞춰놓고 200 엔터 하면은 이런 식으로 높이가 200짜리인 웨지가 나오더라.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밑면 먼저 선택하고 마지막으로 높이 지정하라. 밑면을 정하기 위해서는 한 점을 클릭하고, 그리고 밑면의 크기에 맞는 골뱅이 200, 200이라든가 골뱅이 100, 50이라든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웨지 클릭, 한 점 클릭 한 다음에 골뱅이 100, 50 엔터 하면은 이렇게 100에 50짜리 네모가 나오면서 마지막 위로 방향을 맞춘 상태에서 150 엔터 하면은 높이가 150짜리인 웨지가 나옵니다. 이게 웨지입니다. 웨지 보면은 웨지에도 큐브가 있는 게 보이는데, 웨지 한번 클릭해 볼게요. 웨지 클릭한 다음에 한 점 클릭하고, 한 점 클릭한 다음에 보면 여기 큐브 C가 있어요. 또 C 엔터를 하면은 어차피 이제 밑면이나 높이나 똑같은 크기를 가진 놈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만 입력하면 되겠죠. 뭐 길이 값이 100이다, 150이다. 그럼 150 입력하면은 이렇게 밑면의 크기가 150이면서 150에 150이면서 높이도 150짜리. 쉽게 말하면 이제 150에 150짜리 정육면체를 반으로 자른 거죠. 그렇죠? 큐브를 반으로 자른 형상이죠. 자, 이게 바로 웨지의 큐브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기 네 번째는 콘을 해보면은, 콘은 이제 말 그대로 원 뿔입니다. 원 뿔. 자, 여기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처음에 중심이 되는 지점 1번이라 써있죠. 여기가
콘을 보면은 이렇게 그림을 보면은 콘을 클릭한 다음에 첫 번째 중심이 되는 지점을 클릭하고 두 번째 밑면의 원의 지름이죠. 원의 반지름에 해당되는 지점을 클릭하고 또는 그 반지름 값을 입력을 해도 되고 마지막으로 원뿔의 높이가 되는 지점을 지정하거나 또는 거리값을 입력하면 되더라. 자, 해보겠습니다. 원뿔 콘을 클릭한 상태에서 자, 중심이 될 지점 클릭을 하고 반지름 값은 30 엔터 할게요. 반지름 30짜리면서 콘의 높이 150 엔터 하면은 이렇게 높이가 150짜리 콘이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리는 되게 쉽죠, 그쵸? 콘이라는 명령어가 굉장히 쉬운 명령어 중에 하나입니다. 콘을 클릭하고 센터를 클릭한 다음에 반지름은 뭐 35 엔터 하면은 35짜리 반지름을 가진 높이는 200 하면은 이렇게 높이 200짜리 원뿔이 나옵니다. 자, 계속해서 원뿔의 좀 옵션을 살펴보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원뿔을 클릭한 다음에 그 안에 보면 3P, 2P가 있죠. 3P 엔터를 하고, 자, 3P 엔터 했으면 이제 세 점을 찍어 볼게요. 요점, 요점, 저기 위에 요점. 그러면 세 점을 통과하는 밑면의 원이 되는 거고, 마지막 높이 200 엔터 하면은 높이가 200짜리 원뿔이 나오죠. 다음에 3P 엔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밑에 원의 그 밑면에 해당되는 원이 이 세 점을 통과하는 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2P는 뭐 두 점을 통과하는 원이 되는 거고. 다시 한번 원뿔 클릭을 해서 TTR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TTR 같은 경우는 T 엔터죠. 일단은 T 엔터 하고, 그래서 내가 요 선에 붙어야 돼 클릭, 요 선에 붙어야 돼 클릭. 반지름은 뭐 100 엔터야. 100 엔터. 그럼 일단 내가 클릭한 두 선에 접하면서 반지름 100짜리 밑면이 나오는 거야. 그럼 마지막으로 높이가 뭐 300이다. 300짜리 원뿔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 그리는 밑면에 해당되는 원을 그리는 게 서클의 그거와 똑같아요. TTR, C 엔터, T 엔터가. 그쵸? 원뿔이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다는 거. 자, 이게 원뿔이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스피어, 구죠, 구. 동그란 구. 공이죠, 공. 자,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중심을 찍고 또 그 구에 해당되는 반지름 입력을 하면 되겠더라. 자, 스피어 버튼 클릭해서 중심이 되는 지점을 찍고 마지막 반지름 50 엔터 하면은 반지름 50짜리 원이 나온다는 거죠. 완전히 동그란 구죠. 쉐이드 모드 입혀보면 이런 구. 자, 이거 뭐 크게 많이 사용되어지는지는 여러분들 해보면 알겠지만 사용이 은근히 많이 사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용만 잘해주면 좋겠죠. 자, 구를 스피어를 다시 한번 클릭해보면 그 안에도 지금 3P, 2P, TTR이 있습니다. 3P라는 건 세 점을 통과하는 원이 나오는 거고 2P는 두 점을 통과하는 원, TTR은 두 선에 접하면서 반지름을 갖는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쉐이드 모드를 풀고 보면은 스피어 버튼을 클릭하고 3P 엔터 또는 3P 엔터를 하고 이렇게 세 점을 클릭을 해주면은 세 점을 통과하는 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또는 스피어 버튼 클릭해서 2P 엔터를 하면은 내가 요 점과 저기 반대편 점과 이 두 점을 통과하는 구가 나오는 거고, C 엔터 한다. 이 스피어 버튼을 클릭하고 T 엔터, T 엔터를 하면은 요 선에 접하고 요 선에 접하면서 반지름은 50이야. 그러면 정확하게 내가 클릭한 두 선에 접하면서, 그쵸, 이렇게 밑바닥에서 보면은 두 선에 접하면서 반지름 50짜리인 원이 나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서클하고 좀 비슷하죠. 서클하고. 그쵸? 그리는 방식이. 단지 스피어 버튼만 누르면 되는 거니까. 다음 요거 보자. 이거 실린더. 실린더라는 거 이제 말 그대로 약간 이제 타원 형상의 기둥이죠. 타원에 해당되는 원기둥이 될 수도 있고 타원에 해당되는 기둥이 될 수도 있고. 자, 실린더를 누른 다음에 센터가 되는 점을 클릭을 하고, 그리고 한쪽 끝점을 지정을 하고 위로 올리면은 이렇게 약간 타원 형상의, 그쵸? 약간 타원 형상의 원 기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실린더. 이거는 지금 현재 원 기둥이구나. 왜냐면 기본값이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린더 기본 원 기둥이고, 여기 보면 이제 엘립스가 있어요. 따로 엘립티칼이라고 했고, 타원을 만들 때는 이 엔터를 한 다음에 한 점 찍고 반대쪽 한 점 찍고, 그리고 약간 수직의 폭으로 한 점을 더 찍은 다음에 높이를 지정하면 이렇게 타원 형상의 실린더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쉽게 말하면 이거죠. 긴 F8 좀 키고,
긴 쪽에 해당되는 축이 여기 있고 짧은 쪽에 해당되는 축이 이거야. 이거 갖고 내가 실린더 만들어 볼게요. 실린더를 누르고 여기 엘립티칼 E 엔터죠. E 엔터를 해서 여기 끝점과 여기 끝점을 클릭하고 마지막으로 좁은 폭이 되는 요 끝점을 클릭한 다음에 위로 올리면은 이렇게 그 형상에 맞는 이제 엘립스 형상의 실린더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이거 보면은 실린더 다음에 이제 토러스라고 해갖고 이제 우리 도너츠 모양이죠. 토러스. 토러스를 클릭하면은 보세요. 토러스 클릭하면 센터와 끝 한쪽 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토러스의 지름, 쉽게 말하면 마지막으로 입력하는 이 지름이 되는 거죠. 알고 대충 내가 좀 해보면은 이 지름이 되는 거죠. 요 지름, 요 지름. 그렇죠. 마지막 하는 게 요 지름을 입력하라는 거죠. 내가 다시 한번 토러스를 보시면 토러스를 클릭한 다음에 중심을 찍고 뭐 100 엔터 하면은 100 엔터 했어요. 100을 잡고 거기서부터 마지막 토러스의 지름 뭐 10mm 짜리 토러스 나오는 거죠. 이게 10mm 짜리 마지막으로 입력한 10mm는 요는 반지름이 10mm다. 뭐 10mm에 해당되는 토러스가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토러스 뭐 튜브 형상이죠. 튜브 형상. 요거 뭐 피라미드라고 해갖고 지금 삼각뿔이죠. 삼각뿔 만드는 방법 비슷합니다. 1번 2번 지금 보이죠. 3번이 그래서 중심을 찍고 한쪽 끝을 여기 좌표계를 눕혀놓고 해야겠구나. 피라미드를 클릭해서 센터가 되는 점을 클릭을 하고 한쪽 끝이 되는 점을 클릭하고 마지막 삼각뿔의 높이가 되는 점을 클릭하라. 내가 클릭으로 했지만 그걸 거리값을 입력해도 되겠죠. 피라미드를 클릭을 해서 센터가 되는 점을 클릭을 하고 골뱅이 50,50 엔터를 하고 그리고 높이는 100 엔터 해라. 이렇게 높이 100짜리 피라미드 나오는 거죠. 단지 이제 내가 골뱅이 100,100을 했기 때문에 약간 틀어진 거 보이세요? 왜냐면 두 번째 점은 이 피라미드에 보면 중간점을 지정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중간점이 100에 100이 돼 보니까 이 중간점이 1이 가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약간 틀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제 얘는 피라미드는 100,100이 아니라 그냥 100 엔터를 했어야 되는 건데 자, 피라미드를 눌러서 센터가 되는 점을 클릭하고 방향을 오른쪽으로만 맞춰놓은 상태에서 100 엔터를 하면은 너비가 100짜리니까 중심으로부터 한쪽 변까지 이 너비가 100mm인 거죠. 높이는 위로 맞춰놓고 300 엔터 하면은 300mm짜리 피라미드 나오는 거죠. 좀 센터를 찍은 다음에 센터로부터 센터를 찍게 되면은 센터로부터 한쪽 거리, 요 거리를 입력하라는 거죠. 요 거리, 그렇죠? 이게 100mm라는 거예요. 센터를 찍은 다음에 이쪽 여기까지 거리를 100mm로 준 거죠, 제가. 자, 이게 피라미드였고. 그러니까 사용을 지금 이거는 많이 안 해요. 피라미드나 토러스나 실린더 같은 경우는 사용을 크게 많이 안 하고, 우리가 기존에 뭐 이렇게 서클을 그려서 돌출하는 방식, 또는 엘립스를 그려서 돌출하는 방식을 쓰면 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사용을 많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뭐 설명을 드리고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저희한테는 크게 많이는 쓸모가 없고, 가끔 가다가 이런 뭐 스피어라든가, 그쵸, 구형이라든가 이런 이 뭐지? 폴리솔리드, 오히려 이 폴리솔리드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이 박스나 이런 것들은 이제 좀 큰 객체 만들 때 필요한데, 이 뒤로 갈수록 지금 보시면은 요런 뭐 실린더라든가 토러스라든가 이거 삼각뿔이라든가 피라미드, 요건 그닥 내가 필요 없다고 봅니다. 요 세 개는 내가 설명을 좀 이렇게 자세히 안 드리고 있는데, 이 세 개에 대해서는 많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리고 좀 간단하잖아요. 또 이제 보면은 원리는 아마 내가 설명드린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해는 됐을 거라 보고, 요 세 가지는. 자, 마지막 요거 보시면은 이게 뭐냐, 헤릭스라고 해갖고 우리가 그 스프링이죠. 스프링, 어떻게 보면 스프링 형상을 만들 때 이제 많이 필요로 하는데, 이것도 뭐 원리는 간단합니다. 자, 헤릭스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일단 센터 포인트 찍을게요. 센터 되는 점을 찍고, 그리고 이제 베이스 라디우스라고 해갖고 이게 이제 이 스프링의 지름이에요. 스프링의 지름. 예를 들어서 뭐 내가 100 엔터를 하면은 100 엔터를 딱 하는 순간 이렇게 100짜리가 나오는 건데, 기본이 100이야. 기본이 100이면서 제일 바깥쪽 탑 레디우스라고 해갖고 150 엔터 하면은 이렇게 이 제일 바깥쪽이 150mm 그 스프링이 됩니다. 만약에 똑같이 100으로 하겠으면은 동일한 100짜리 일직선으로 나오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은 위에서 보면은 처음에 그 입력한 100과 두 번째 입력한 150의 차이를 이제 알려드릴게요. 아, 어디 갔냐? 뷰 툴을 하나 꺼내서, 뷰 툴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보면 이제 이 버튼은 평면도로 볼 수 있게 해주고, 이건 저면도, 이건 좌측면도, 우측면도, 정면도, 배면도인데,
툴 중에서 뷰 툴을 하나 꺼내놓으면 좋죠. 여기 V가 제일 밑에 있죠. 뷰 툴을 클릭해서 이 툴을 하나 꺼내놓으면은 바로바로 이게 평면도로 볼 수도 있고, 얘를 뭐 정면도로 볼 수도 있고, 이게 정면도죠. 이 버튼은 바로 정면도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버튼만 누르면 바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요거 지금 내가 처음에 입력한 100자리와 두 번째 입력한 뭐 150이 뭔지 이제 해볼게요. 처음에 입력한 100자리는요, 좀 갖다 놓은 거 알겠죠? 가장 안쪽에 해당되는 원이거든요. 가장 안쪽에 해당되는 원. 그리고 두 번째 입력한 150은 가장 바깥쪽에 해당되는 원. 가장 바깥쪽에 해당되는 원. 가장 바깥쪽에 해당되는 원. 나선형이다 보니까 약간 휘어 있거든요. 그렇죠? 피치가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 이렇게 이 상태로 보면 정확히 맞아 떨어지지 않지만, 이게 지금 나선형이 이렇게 위로 튀어 올라오다 보니까 원이 약간 피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이제 이 단면적으로 얘네랑 잘 안 맞아 떨어지는데, 그 개념이야. 그러니까 처음에 입력한 100은 스타트가 100짜리 원으로 시작을 해서 엔드는 150짜리로 끝나라 이거죠. 이 센터로부터 150. 그러니까 지금 3D로 보면은 V 포인트로 보면은 시작은 100으로 시작하면서 가장 위에 올라간 여기는 150으로 끝난 거예요. 원이. 쉽게 말하면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확실하게 차이를 느끼게 해드릴게요. 헬릭스 버튼을 클릭해서 센터 되는 점을 클릭하고요. 자, 베이스 포인트. 가장 바닥에 되는 원의 지름이 뭐 100이다. 100으로 이제 원이 시작해요. 그러면 엔드, 탑, 가장 위에 탑 레디우스, 가장 꼭대기에 되는 그 레디우스를 똑같이 100으로 해볼게요. 그럼 밑에도 100이고 상단에 있는 것도 100이야. 그러니까 얘는 일자의 형상을 가진 스프링, 일반 스프링 나오는 거죠. 마지막 높이는 뭐 350 하면은 높이가 350짜리 스프링 나오는 거죠. 이렇게 높이가 350짜리.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입력한 값은 바닥에 해당되는 원의 지름, 원의 반지름이죠. 그럼 마지막 두 번째 입력한 거는 탑, 가장 꼭대기에서 생성될 원의 반지름. 마지막은 높이를 지정한 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헬릭스 버튼을 클릭하고 센터가 되는 점을 클릭하고 이렇게 바닥에 해당되는 레디우스를 50으로 잡고요. 상단 탑은 뭐 250 잡을까? 좀 차이를 심하게 둘게요. 자, 그 상태에서 높이를 500엔터 해볼게요. 500엔터. 이렇게 높이가 500짜리 스프링 나오는데 바닥은 50으로 트위스트가 시작을 해요. 원이. 그러다가 끝나는 거는 250으로 끝나는 거죠. 원이. 그러니까 이렇게 역삼각형 형상의 스프링 나오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지금 얘는 계속 3번 감기게 나와 있는데, 헬릭스를 클릭한 다음에 봐보세요. 센터 포인트를 딱 클릭하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뭐 레디우스 값을 100을 주고요. 탑도 100을 줄게요. 똑같이. 자, 그 다음에 높이 맞출 때 보면은, 이 높이 맞출 때 여기 보면은 트위스트라고 해갖고 W가 있어요. 여기 W. W 엔터 한 다음에 뭐 지금 이제 트위스트 다이렉션이라고 해갖고 CW냐 CCW냐 했는데, 이거는 이제 시계 방향이냐 반시계 방향이냐 이걸 지금 선택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는 CCW 되어 있기 때문에 반시계 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반시계 방향. 그러니까 CW로 해볼까요? CW 엔터 하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랑 반대죠. 옆에 거랑 비교해보면, 얘랑 비교해보면 반대가 될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예, CCW냐 CW. 그러니까 트위스트는 그거고, 그 옆에는 뭐 턴 하이 같은 경우는 좀 이따 보도록 하고, 턴스가 중요한 거죠. T 엔터 하면은 요게 지금 3바퀴 돌겠다는 것. 그러니까 턴스라는 건 회전수죠. 3바퀴지만 이걸 10 엔터 하면은 10바퀴 돌게 되는 거죠. 10바퀴. 그렇죠. 높이를 뭐 150 하면은 이렇게 10바퀴가 150mm 높이 안에서 생기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15mm, 피치는 15mm가 생기는 거죠. 하나당 거리가 15mm니까 10바퀴면 150mm고 이런 거죠. 이게 바로 턴스. 턴스하고 트위스트는, 그러니까 트위스트는 시계 방향이냐 시계 반대 방향이냐 이거 조절하는 거고, 턴스라는 건 몇 바퀴를 회전할래. 그쵸? 턴 하이는 이 높이 지정하는 건데 굳이 턴 하이는 입력을 안 해도 되겠죠. 위로 맞춰놓고 입력을 하면 되는 거니까 턴 하이는 굳이 할 필요 없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스프링에 대해서 한번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스프링은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요 헬릭스 버튼을 눌러서 시작되는 포인트를 클릭해 주고요. 자, 바닥에 베이스 레디우스, 가장 바닥에서 시작하는 레디우스 100, 탑도 100으로 할게요. 탑도 100. 이렇게. 그럼 똑같이 이제 일직선이 이제 스프링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트위스트 W 엔터를 하면은, CW는 시계 방향이야. CCW는 반대 방향. 그럼 CCW 해볼까? CCW 엔터 하면은, 옆에는 비교해보세요. 반대로 좀 회전하고 있죠. 옆에 그림이라고 비교해보면은.
거기서 턴스 T 엔터 한 다음에 예, 지금 10바퀴로 되어 있는데 5 숫자 5 엔터 하면은 5바퀴로 돌겠죠. 마지막 높이 맞춰놓고 200 엔터 하면 이렇게 총 200mm만큼 올라가면서 5바퀴를 회전한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헤릭스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델링 툴은 이제 요 정도만 아시면은 우리가 좀 사용하는 분들은 좀 사용하시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뭐 가끔가다 생각날 때만 사용을 해요. 특히 근데 이 폴리솔리드라는 거는 이제 버전이 업그레이드되면서 나오는 기능으로서 좀 좋아요. 저는 이거는 좀 사용하라고 추천하지만 박스하고 요 웨지까지는 사용을 좀 하라고 추천을 해요. 요 콘도 그렇고 여기 스피어까지는. 근데 이제 실린더나 토러스라든가 뭐 이거 피라미드 요 정도는 사용을 할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저도 나름대로 이제 경험을 해본 결과 내린 결론이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헤릭스까지는 좀 사용을 좀 하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거는 뭐 우리 했던 거 익스트루드는 뭐 했던 명령어를 이렇게 이 아이콘 형식으로 놔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굳이 다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익스트루드. 우리 다음 시간에 아마 이 스윕하고 여기 리볼브는 한 거고 여기 스윕과 로프트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아마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제가 해드릴 겁니다. 스윕과 로프트는 조금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이제 해야 될 중요한 명령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보이는 이 회색의 이 아이콘들, 얘네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는 정도인데 사용을 하면 좋은 것들은 여기 스피어까지, 얘네들까지 좀 제가 설명한 걸 잘 들어주시고 이제 응용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 요 헤릭스도 마찬가지고, 요거 헤릭스. 요 헤릭스는 아마 나중에 우리 스윕 배울 때, 요 스윕을 배울 때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다음 시간에. 스윕이라는 건 이제 경로 돌출이랑 비슷한 개념인데, 로프트라는 거는 면 두 개를 연결해주는 기능이고,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 중요한 거 스윕과 로프트 나올 겁니다.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